여기 고대 도시 폼페이가 있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졌죠. 수만 명이 살았고 장인상인들이 일했습니다. 주점과 공중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저녁이 되자 도시는 수미터 화산재 아래 묻혔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고학자들이 무엇을 찾는지도요. 모든 것은 꾸밈없이 사실입니다. 발굴과 목격자 편지로 확인된 내용이죠.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었습니다. 항구와 편리한 길 옆에 위치했죠. 이곳에서는 포도와 올리브를 키웠습니다. 와인과 기름을 만들었죠. 도시에 약 2만 명이 살았습니다. 시장은 물론 목욕탕 원형극장도 있었습니다. 주택가도 있는 평범한 로마 도시였죠. 법과 도는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과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근처에 화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진 후 집을 고치고 평범하게 살았죠. 위험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폼페이 거리는 포장도로였고 갓길도 있었습니다. 흙탕물 위에는 건널목 돌판이 놓여 있었죠. 교차로에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뜨거운 음식과 와인을 팔았죠. 벽에는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광고 농담 선거, 지지 요청 등이었죠. 부유한 집에는 모자이크 프레스코 화종원이 있었습니다. 일반 집은 비좁은 방뿐이었죠. 공중 목욕탕이 운영되었고 물은 파이프와 거리 분수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활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보여줬죠. 그 차이는 재앙의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들은 마당과 기둥이 있는 넓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작은 방이나 여관에 머물렀죠. 노동은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관리하고 다른 이는 물을 나르고 밭에서 일했습니다. 부자들은 탈출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자원과 마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의 견고함을 믿어 많은 이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좁은 마당은 빠르게 덫으로 변했습니다. 지붕이 쏟아지는 경성 무게에 무너졌기 때문이죠. 베수비오는 언덕이 아닌 용암과 화산재층의 거대한 화산입니다. 오랜 침묵 속에 가스와 용융물을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경사면은 비옥해 근처에 포도밭과 정원이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온천과 가끔 흔들리는 지진을 알았지만 이미 익숙했습니다. 산에 대한 꾸준한 관측은 없었습니다. 그곳의 삶은 풍요로웠죠. 농작물이 풍성했고 무역에 편리하며 땅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도움을 주던 그 에너지가 어느 날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출 몇 년 전 도시는 큰 지진으로 심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오랜 시간 수리되었습니다. 재앙의 날 아침에는 진동과 굉음이 울렸습니다. 정오 무렵 화산 위로 재와 돌의 높은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고대 증인 소플리니우스는 화산재 기둥을 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위로 솟은 줄기 아래로 뻗은 가지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짐을 챙겼고 소수만이 즉시 떠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곧 도시 위로 돌과 회색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가벼운 돌인 부석과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층은 쌓여갔습니다. 지붕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답답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물질이 계단과 길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층이 수미터에 달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는 거의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체한 사람들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길은 함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소플리니우스의 편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해안에서 분출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삼촌 데플리니우스는 함대를 지휘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해안으로 가려 했으나 사망했습니다. 소플리니우스는 낮에 어둠 쌓이는 재산 위에 기둥 그리고 배 위의 사람들의 공포를 묘사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수세기 동안 필사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목격자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재층 파괴된 집들 그리고 바다 출구에 모인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오랜 부석 낙하 후 경사면에 뜨거운 재와 가스 흐름이 생겼습니다. 내부에는 아주 뜨거운 공기와 미세 입자들이 있었습니다. 흐름은 빠르게 움직였고 즉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차례 거리를 덮었고 집들을 완전히 묻었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천장은 무너졌으며 남은 사람들은 열기와 질식으로 죽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층의 두께가 6m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 흐름들이 도시를 완전히 보존하고 수세기 동안 잿더미 아래에 남겼습니다. 폼페이만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에는 뜨거운 화산 재료가 먼저 덮쳐불에 탄 집들과 헤아나치 근처의 해골들이 남아 있습니다. 스타비아에는 대 플리니우스가 돕기 위해 머물렀지만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 도시의 발굴 유물을 비교하여 과학자들은 연대기를 복원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부석이 먼저 떨어졌고 어떤 곳에는 뜨거운 화산 재료가 먼저 닥쳤습니다. 이 자료는 왜 일부는 도망쳤고 일부는 나가지 못한 채 갇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화산재가 입구를 막아 집 안에서 질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 아래에서 사망했습니다. 뜨거운 화산 재료가 덮쳤을 때 사람들은 열로 인해 즉사했습니다. 가방과 귀중품을 든 채 도로에서 사망한 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즉시 떠나면 살고 기다리면 죽습니다. 부석은 길을 통행할 수 없게 만들었고 어둠과 먼지는 모든 길을 잘 아는 이들조차 출구를 찾기 어렵게 했습니다. 수세기 후 인부들은 잿더미 속에서 시신이 남긴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그곳에 석고를 부어 자세와 옷의 주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사람과 동물 형상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열쇠 바구니신 발장 신구도 발견됩니다. 오늘날에는 재료 손상을 막기 위해 주형을 더 드물게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폼페이에서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견되었지만 많은 주민이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역의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폼페이는 18세기에 노동자들이 벽과 글씨를 발견하며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각상과 귀중품을 위해 터널로 자주 발굴했습니다. 이후 원형극장신 전 프레스코아가 있는 집작업실 등 여러 구역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접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가져가는 대신 모든 층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초기 발굴 방식 때문에 일부 정보는 유실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구역을 조심스럽게 발굴하고 오래된 곳은 비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습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드론으로 지붕을 검사합니다. 균열을 기록하기 위해 3D 스캔도 사용합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기 위해 흙도 분석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다른 계단과 과거 지진 후 복구 흔적을 보여줍니다. 실험실에서는 재해층을 연구하여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프레스코아와 모자이크를 보호하기 위해 경로와 제한을 둡니다. 주된 목표는 발견된 것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역사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활발히 활동하며 큰 도시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산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가스 온도 지표면 변화를 자세히 기록하죠. 대피 계획과 위험 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위험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귀중한 대피 시간을 벌어주죠. 과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첫 징후가 보일 때 즉시 떠나야 합니다. 화산의 침묵이 수십 년간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 당국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폼페이는 야외 박물관이자 자연의 힘을 일깨워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서기 79년에 사라졌습니다. 약 2만 명이 살았고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재층이 6m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서는 지붕을 수리하고 벽을 보강합니다. 방문객들에게 고대 도시의 실제 거리를 설명해줍니다. 주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일찍 떠나고 경고를 들으며 대피 경로를 알아두세요. 화산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흥미로웠다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내용을 짧고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